이제 광전 효과와 컴퓨턴 산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조금 전에 뭘 배웠냐면 플랑크가 에너지 양자화라는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얻었다고 그랬죠. 그 에너지 양자화를 어디서 구했냐면 흑체 복사 곡선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양자화는 뉴턴 역학과는 위배되는 거였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임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이지 언젠가는 이런 이상한 조건을 쓰지 않더라도 흑체 복사 곡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E는 HF가 진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자꾸 나왔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전 효과와 컴퓨턴 산란입니다. 광전 효과. 광전 효과, 저 앞에 광은 빛이란 뜻이고 전의 전기는 전류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도체판이 되겠어요. 도체판이면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전차를 걸어줄 것 같으면 전자가 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빛을 쪼여주면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물리학자 한리 헤르츠, 이 헤르츠가 1887년에 발견했어요. 헤르츠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론으로 예언하고 나서 그 전자기파를 직접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실험이 이상한 것은 어떤 점이었냐면 사실 도체에 빛을 쪼여주면 전자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가 지금 도체 속에 있는데 튀어나오려면 그 전자를 붙잡고 있는 그런 그 포텐셜 에너지 이겨야지 되겠어요. 그 에너지만 충분히 있으면 튀어나옵니다. 그럼 빛을 쪼여준다는 것은 그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광전 효과, 관찰된 광전 효과가 이상한 것은 우리 빛이 가시광선이 색깔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빛을 보여주는데 전자가 나오지 않는 색깔의 빛을 처음에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비춰줬더니 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밝은 빛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색깔의 밝은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색깔의 빛을 쪼여주는데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전자가 나오지가 않아요. 빨간색은 아무리 센 빛을 쪼여도 전자가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진동수가 좀 큰 빛, 그래서 초록색이나 보라색을 쪼여주면 진동수가 더 높은 빛을 쪼여주면 빛의 세기가 훨씬 작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그 파동이 나르는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빛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 밝으면 그러면 그 빛이 나르는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전자한테 가서 튀어나오는 거라면 당연히 센 빛, 밝은 빛을 쪼여줬을 때 전자가 나와야 될 텐데 빨간색 빛은 아무리 밝은 빛을 쪼여줘도 전자가 안 나오고 진동수가 더 높은 빛을 쪼여주면 아무리 약해도 전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전자가 나오는 빛, 파란색을 쪼여줬더니 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빛의 세기를 더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전자의 수가 강하게 하면 전자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빛이 그냥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했는데 이걸 아인슈타인이 해결했어요.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논문 3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1905년 직장이 없어서 스위스의 특허청에서 임시직으로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했다고 그랬죠. 남는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이런 3개의 논문 발표했는데 이 3개의 논문이 전부 다 굉장한 거였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게 되겠지만 특수상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전 효과 지금 이걸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주어야 마땅했는데 그때 특수상대성이 너무 이제 그 충격적인 이론이었으니까. 근데 노벨이 유언장에다가
어떤 거를 노벨상 주기로 했냐면 우리 인류의 복지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그런 새로운 기초학문에 노벨상 주라고 그랬는데, 당시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점에 우리 인류의 그거를 향상시킬지 좀 알기가 뭐해서 이걸로 주기가 뭐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오늘날 이 특수상대성 이론 없으면 인류의 복지고 뭐고 없지요. 지금 특수상대 그렇게 중요하죠. 브라운 운동도 원자인 것을 직접 본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는데, 이렇게 이 광전 효과 이 논문으로 아까 이상한 점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빛을 입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와 조건 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E는 HF를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랑크가 제안한 거 있죠. E는 HF 그대로 써서 광자 하나가, 그래서 빛을 우리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이름은 똑같은 건데 두 개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전자기파 이렇게 부르고, 이걸 입자라고 생각하면 광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걸 놔두고서 이름이 두 개가 지금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광자 하나가 나르는 에너지가 양자 조건에 따라서 진동수가 F인 광자면 E는 HF인 그런 에너지를 나른다. 따라서 진동수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자의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래서 마치 전자를 구슬 하나로 이렇게 따라서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빨간색 빛을 쪼아줄 때는 그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하나씩 맞추는데 안 나오지만, 파란색은 어때요?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그거 맞추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슬의 수가 더 많아지면 어때요? 더 많은 전자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체 표면에 진동수 F가 더 큰 빛을 쪼이면 전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빛의 세기는 쪼여주는 빛에 나르는 광자의 수에 비례한다. 세기가 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가 더 많이 간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센 빛을 쪼여주면 더 많은 광자를, 그래서 더 센 빛을 쪼여준다는 건 더 많은 광자를 보낸다는 거니까, 그럼 어때요? 더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상한 광전 효과의 이상한 부분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플랑크는 E는 HF는 단순히 흑체 복사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시 방편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네,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가 아주 옳다는 증거가 됐어요. 자, 그것뿐 아니라 그 증거가 자꾸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컴프턴 산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컴프턴 산란은 1923년 아서 컴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거 전자입니다. 여기 정지해 있는 전자한테 빛을 쪼여줬어요. 이 빛을 감마선이라고 해도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파장이 람다인 빛을 쪼여줬더니 어때요? 이 전자가 움직였어요. 우리 야구공에다가 보려고 빛 쪼여준다고 그래서 여기 정지해 있는 야구공에 빛 쪼여준다고 해서 야구공 움직이지 않죠. 근데 전자의 경우는 어때요? 보내주는 빛이나 거반거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쪼여주면 전자가 움직여요. 그래서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마치 당구 게임할 때 여기 공 하나 있으면 공을 딱 이렇게 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여기 있는 공은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요 빛은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람다짜리의 파장으로 쪼여줬는데 여기 이쪽으로 간 빛의 파장은 람다 프라임이다. 다시 말하면 파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도 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면 잘 설명할 수가 있었고, 역시 뭘 이용했냐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의 양자화 이 조건이 이게 엉터리가 아니고 흑체 복사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이걸로 192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런 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는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우리 빛이 가다가 굴절하는 거 우리 알죠. 여기 서로 다른 매질이 있으면, 자, 여기에 굴절률이 N1이고 N2인데 여기다 빛을 쪼여주면 여기서 반사하고 여기서 굴절합니다. 똑바로 가지 않고 굴절해요. 굴절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반사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입사각하고 굴절각은 이거 달라요.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매질이 달라지면 그 파동의 빛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빛의 속력이 달라진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매질에 따라서 여기 빛의 속도가 이렇게 V가 있다면 V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어떤 매질에 따른 빛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이때 서로 다른 매질에서는 속력이 달라집니다. 빛의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 m/s 정도라면 물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그것의 한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2 곱하기 10의 8승 m/s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바뀔 때 이렇게 주어질 때 이 속력이 바뀌면 둘 중에 무엇이 바뀌냐, 두 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경계면에서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진동수 안 바뀌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무엇이 바뀌냐면 파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굴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거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사법칙은 이거 성립하고 굴절법칙이 성립하는데 이때 굴절률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굴절률은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굴절률이 다른 이유는 이렇게 굴절률이 다른 이유는 바로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파장이 달라서 이렇게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파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산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봐요. 여기 전자 하나 있고 여기 전부 다 진공이에요. 그러면 매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네, 지금 빛이 이렇게 가다가 경로를 바꿨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매질이 다 같으니까 파장이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파동이라고 한다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동의 속도가 같으니까 파장도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컴퓨터 산란은 어떻게 설명해야지 되냐면 빛이 파동이라고 하고 설명하면 이 람다가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컴퓨터니 관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컴퓨터니 관찰한 것은. 그래서 이 파장이 바뀐 정도는 무엇과 같으냐면 mc분의 h인데 이 h가 바로 플랑크 상수. 플랑크가 발견한 플랑크 상수.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전자의 질량. 이 세타는 이 각이 되겠어요. 산란각이라고 그래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각.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게 마치 전자하고 광자가 마치 두 개의 당구공이 충돌하듯이 그렇게 충돌한 것이다 라고 하면 설명이 딱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구공이 충돌하듯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당구공의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 또 두 당구공의 충돌 전의 에너지 합과 충돌 후의 에너지 합이 같다. 이런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겠어요. 충돌 전의 에너지 운동량을 광자의 에너지는 E 감마, 그 다음에 광자의 운동량은 P 감마라고 쓰고 이거 벡터 표시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EEP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충돌 후는 여기다 이렇게 프라임 다 붙였어요. 그러면 보존 조건은 뭐냐면 충돌 전 두 개,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것은 충돌 후 에너지 두 개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1번식이라고 하겠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충돌 전에 전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충돌 전에 전자의 운동량은 0이니까 P 감마는 요 충돌 후에 두 개의 운동량을 더한 것이다. 이거 두 번째라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전자나 광자나 운동량과 에너지 사이에는 이 식이 성립하는데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운동량과 질량 사이의 식입니다. 이거 우리가 특수상대성을 조금 다음 주에 배우기 때문에 이거 먼저 갖다 쓰겠어요. 사실 이거는 유명한 식입니다. 만약에 정지에 있다면 P가 0이라면 여기서부터 E는 MC 제곱이 나오는 식이에요. 우리 E는 MC 너무나 잘 알죠? 정지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광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광자는 빛은 정지 질량이 0이에요. 이게 0이면 E는 어떻게 돼요? E는 PC가 이렇게 되는 이건 광자에 대해서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에나 항상 성립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광자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빛의 경우에는 정지 질량이 0이니까 여기 산 것처럼 이 감마는 P 감마 C인데 여기 C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람다 F라고 그랬죠.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이 P 람다 F 해가지고
우리 또 뭘 쓰냐면 이 플랑크의 광자 조건, 에너지 양자와 조건이 있죠. 이 값만 HF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P 값만은 람다분의 H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P 값만은 람다분의 H다라고 하는 건 플랑크의 광자 조건 이용했고, 그 다음에 특상대성이라서 E는 PC라는 거 이용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E는 HF인데 F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요게 F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값만은 H분의 람다분의 HC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 식에다 전부 다 집어넣겠어요.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쓰면 E는 이렇게 되겠죠. E는 이걸 그대로 쓰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존 법칙 1식과 2식을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서부터 P는 저 아까 거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자 요걸 다 요거 덧 프로덕트니까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1식은 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식이 되죠. 그래서 3식과 4식이 된다. 우리 사실은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식하고 4식에서부터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컴퓨턴이 유도한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 뭐 가지고 유도된 것입니까? 광자와 전자 사이의 충돌이 마치 두 입자의 충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식이 유도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 후에 광자의 파장이 바뀐 것은 무엇의 증거냐면 광자를 입자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플랑크의 양자와 조건은 자꾸 옳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입자와 파동은 우리 빛의 경우에는 직접 보고 알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증거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간접적인 증거로는 뭐가 있었냐면 입자란 충돌 전후에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이런 게 입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파동이란 간섭과 회절을 일으키는 게 이제 파동입니다. 근데 컴퓨터 산란에서부터 우리 뭘 알았냐면 빛과 전자의 충돌이 마치 두 당공의 충돌과 똑같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빛을 입자라고 생각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